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생일권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룰릭스 그래머 조동사 7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조동사 플러스 have pp, 그러니까 조동사 플러스 완료형 그 표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봤죠. 제가 아무렴 그 수업 시간에도 이 표현을 암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암기보다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개념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복습을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문장을 꼼꼼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과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게 문법적으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면, 앞서 있는 이 여러 조동사들 있죠. 이 조동사들에다가 편의상은 시점을 한번 줘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점을 한번 줘보자. 그렇게 했을 때 편의상은 여기다가 일제히 현재의 시점을 한번 줘본다는 것이죠. 됐죠? 이런 식으로 조동사에다가 현재의 시점을 주었을 때 뒤따라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은 그 시점이 일치한다 라는 규칙을 소개시켜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현재의 시점이라면 그쵸, 뒤따르는 이 동사 원형도 현재의 시점이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죠? 반면에 앞서 있는 이 조동사를 우리가 현재의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뒤따라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 그러니까 완료형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한 시점이 앞서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다고.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현재보다 앞서는, 즉 과거의 시점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됐죠? 그렇게 봤을 때 잘 봐봐. 우리가 must에는 틀림없다 뜻이 있다면서요. 됐죠? 이거 다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그쵸, 동사원형 함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함이 틀림없다라는 한국말을 또 좀 더 유심히 봐보면 must랑 동사원형 자체를 우리가 두 등분으로, 두 가지로 딱 쪼갤 수 있었잖아. 그러면서 must에는 우리가 현재를 줬다라고 말씀드렸고 동사원형에도 현재를 줬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함이 틀림없다라는 이 표현 또한 쪼개보자라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반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함이라는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을 우리는 동사원형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치? 이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재의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있죠. 이것 자체, 여기가 지금 이 must의 영역이거든. 그죠? 그러면서 얘도 역시나 그 시점이 일치하니까 현재를 줘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돼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동사원형 부분과 함이라고 해석하는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죠.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하는 이 must를 현재의 시점으로 잡는다면은, 그쵸? 그랬을 때는 동사원형의 경우 시점이 일치하니까 함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야. 됐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치, must 다음은 동사원형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두 개를 딱 쪼갤 수 있잖아. 그리고 현재의 시점, 현재의 시점, 시점 일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듯이 함이 틀림없다라는 한국어적인 이 표현도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도 현재의 시점, 뒤따라서도 현재의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여기가 이해가 된다고.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좀 지워보고 must가 보이죠? 얘가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맞니?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have pp를 쓰는 순간 한 시점이 앞서게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과거의 시점이 될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한국어적 표현을. 과거 플러스, 그치, 현재. 그러면서 제가 뭘 소개시켜 드렸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함이, 시점이 일치하니까 함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했지. 근데 한 시점이 앞서야 되잖아, 여기가. 됐죠? 그래서 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누구는 must는 그대로, 그 자체로 그대로 현재형으로 있잖아. 틀림없었다 뭐 이런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요. 뭡니까? 틀림없다. 얘는 현재형 그대로야. 그러면 어디를? 여기 있는 함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have b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치, 했음이라고 바꿔준다고. 왜? 과거 한 시점이 앞선다며. 그러면 함이를 했음이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는 안 헷갈린다 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그러면서 결론 무엇이었냐? 여기 이 모든 표현들 여기다가 have pp, 즉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나온다면 여기다가 has를 붙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has을 딱 붙이고 이 규칙을 이해하는 순간 이거는 암기할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원래 메인은 할지도 모른다지. 그러면 그치, 했을지도 모른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현재고요. 과거의 행위잖아. 했을지도 모른다. 모른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과거에 했던 그 행위에 관해서 느낌 오셨죠? 다음에 can have pp. 원래 얘가 할 수 있다잖아. 맞지? 어떻게 바꿀래? has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했을 수도 있다.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애초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그치, 조동사라는 것은 생각 표현이다. 생각은 지금 하는 거야. 과거의 행위에 관해서 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진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must have pp는 볼 것도 없이 그쵸, 했음에 틀림없다. 했음이 틀림없다. 만약에 can not을 쓰는 경우에는요, 그치, 했을 리가 없다. 원래 can not 동사 원형은 할 리가 없어.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을 리가 없다. has를 붙이는 거.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should have pp. 여러분들 진짜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정규 교육 과정은 어느 정도 밟았다 하시면은 이거는 수도 없이 맞어.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배웠냐면은 후회의 표현이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자, 봐봐. should 동사 원형. 먼저 말씀드릴게. 해야 한다죠. 바꾸세요. 뭡니까? has를 붙인다니까? 여기 이 부분에. 했어야 한다. 얘는 건들면 안 되지. 됐죠? 제가 문법책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 문법서들을 정말 저는 그 문법서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완전 마니아야. 진짜 제 집에는요, 제 가방에 서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없는 문법책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뭐 시중 뭐 참고서라든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디에서 미치겠냐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서 한 7개 책에서 should have pp 이 표현 자체를 했어야 했다. 이렇게 후회 표현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거슬리는 거야. 왜 거슬려?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얘는 현재라며 한 시점이 앞서는 건 should have pp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굳이 우리가 했어야 했다. 이건 뭔가 이걸 아무리 참고서라는 게 복사 붙여넣기거든. 같은 것들이 연속이에요. 근데 이 전공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거슬린다 이거지.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봐봐. 되게 웃기게도 했어야 한다. 이게 진짜 후회 표현이에요. 아, 나는 과거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 라고 지금 생각한다고. 연기를 하네. 여튼 이해됩니까? 다시 이거는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해를 먼저 잘 하셔야 되고 한국어를 좀 더 편안하게 좀 만드세요. 다시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하고 그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이 일치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한 시점이 앞섰을 때는 했어야 한다. 되셨습니까? 했어야 한다. 이게 제일 괜찮아요. 그래서 뭐 다행인 것은 제가 정말로 뭐 여러분들도 흔히 많이 보는 책들 있죠. 거기에서는 했어야 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긴 해요. 근데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라는 그런 참고서에는 했어야 했다. 뭐 장난도 아니에요. 진짜 뭐 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 물론 언어학적으로 이것도 해야 했다도 유사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론을 가르치려면 좀 제대로 좀 이게 알고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튼 다시 한번 더 복습. may 동사 원형은 할지도 모른다. may have pp는 했을지도 모른다. 했 집어넣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에 can 동사 원형은 할 수 있다. can have pp는 했을 수도 있다. 이해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must 동사 원형. 동사 원형 해야 한다 또는 동사 원형 함이 틀림없다. 됐죠? 다음에 must have pp는 했음이 틀림없다. had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해야 한다, 했어야 한다. 이게 후의 표현. 됐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동사 원형은 동일한 시점을 되셨죠? 그리고 have pp는 여기서 는입니다. have pp를 쓰는 순간은 그치, 보다 좀 더 앞선 시점을 뜻한다. 물론 저도 오타도 내고 한국어 완벽하지 않습니다. 막 띄어쓰기 잘못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는 넘어갈 수가 없겠는 거야. 이게 거슬리는 게 보이잖아. 그럼 고쳐야지. 고치고서 책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타라 하기에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문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75번. 앞서서 우리가 정리했던 그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그 의미를 토대로 빠르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The poor weather. 뭡니까? 형편없는 날씨는 자 나눌게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모른다. 현재형입니다. 또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have pp. 뭡니까? 했을지도 모르는데 설명했을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account for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목적어를 설명하라는 뜻이다. 챙겨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했을지도 지금 생각해보니 모르겠네. 뭘 설명하는 거냐면 편의상 전치사이고 목적어 the small crowd 뭐가 됩니까? 작은 인파가 되겠죠. 작은 인파.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죠. 막 비도 내리고 우중충하고 습하고 막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덜 모였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형편없는 날씨가 나쁜 날씨가 설명했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 작은 인파를 설명했을지도 모른다. 의역하면은 나쁜 날씨 때문에 인파가 많이 안 모였어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76번. The doctors. 누구는요? 그쵸. 그 의사들은 뭐 했냐면은 걱정했는데 뭐뭐라고 걱정을 했는데 자, 여기서 worry that 한번 챙겨갈게요. 주어가 동사 하다고 걱정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타동사 뒤따라서 목적어는 대절 전체겠죠.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따라서 주어 동사 딱 보이는데 뭐가 보이니? 그치. 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되었습니까? 네, 누가? 그녀가 overdose, 과용하다. 그러니까 약품을 과다 복용하다 뜻입니다. 네, 그래서 overdose on이라는 것도 한 번에 좀 챙겨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pills까지. 원래 이게 알약이라는 뜻이 있죠, pill에는. 그래서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그녀가 약을 남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사들은 걱정했다. 됐죠? 자, 다 봐봐. 여기서 우리가 시점을 정확히 알려드릴게. 나중에 C 가서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할 건데 걱정한 시점이 언제냐면 과거죠. 그죠? 그리고 모른다라고 생각한 시점도 과거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have pp는 한 시점이 더 앞서야 되잖아. 이게 소위 말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대과거가 되는 거야. 되셨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의사들은 걱정했는데 그 걱정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모르는데 라고 걱정한 시점 같은 시점이잖아. 그녀가 모른다고 걱정을 했죠. 뭘 모르는 거냐면은 약에 관해서 약을 오용하고 남용했을지도 모른다고. 더 전에 그 전에 이렇게 걱정했던 시점보다 더 전에 그랬을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한 거잖아. 그 다음 과거에.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It's no use. 그것은 소용이 없다. 자, 여기에선 is입니다. ing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서 뭐 ing는 동명사다 하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정도로 한 번에 가볼게요. 됐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that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 당신이 could have studied harder 이 되겠죠? 자, 보이십니까? could have pp. 해석 어떻게 할래? 했을 수도 있다. 됐죠? 당신이 더 열심히 공부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지. 나는 더 전이잖아. 이것도 약간의 후회라는 느낌 들죠? 당신 자신이 더 열심히 공부했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건 지금에 와서는 소용이 없지. 됐죠? 읽어봅니다. have pp는 had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얘들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빠르게 한번 분석을 좀 꼼꼼히 해드리면 대절 전체가 쓰이는 타동사의 목적어고 주어 다음에 쭉 가서 수로 동사는 여기 있고요. 예, 이렇게 표시도 하고 제가 P라고 표시를 해도 되겠죠? 같은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서 harder, ER 붙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얘는 부사 수식어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서 78번이죠. 여기부터는 살짝 속도감 있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coat must have cost you more than iron in a year 정도가 되는데 그 코트는 역시 must have pp죠. 했음이 틀림없는데 지불하게 했음이 틀림없죠. 근데 누구에게? 당신에게 더 많은 값을 than 뭐뭐보다 내가 버는 것보다 한 해에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그 코트는 내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케 했음이 틀림없다고요. 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에 79번입니다. The student. 뭡니까? 그 학생들은요. cannot have been educated well. 와, 좀 어렵긴 한데 한 번에 읽히셔야 됩니다.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은 cannot have pp죠. 했을 리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니 했을 리가 없는데 be educated. 뭡니까? 그쵸. 교육 받았을 리가 없다. 수동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교육 받았을 리가 지금 생각해보니 없죠.
그 학생들은 교육을 잘 받았을 리가 지금 생각해보니 없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이 to 이하는 우리가 하다니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다니. 보통은 어떤 판단의 어떤 그 근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지는 좀 묻지 마시고 그냥 해석은 하다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do such a bad thing 뭡니까? 그토록 나쁜 짓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토록 나쁜 짓을 하다니 그 학생들은 잘 교육 받았을 리가 지금 생각해보니 없다. 자, 다음에 80번. My voice couldn't have been heard properly. 역시나 살짝 어려운데 여기까지만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내 목소리는요, couldn't 할 리가 없죠. 그런데 have been이죠. 그래서 했을 리가 없죠. be heard 들렸을 리가 없어요. 들렸을 리가 없다. 원래 이 hear이라는 건 듣다 뜻이잖아.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요, 편의상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들리다. 듣다를 수동태로 바꾸면 들리다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들렸을 리가 지금 생각해보니 없네. 들렸을 리가 없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 목소리가 제대로 잘 들렸을 리가 지금 생각해보니 없습니다. 전치사의 그 목적어. 어딥니까? 어디에서냐면은 바로 그 시끄러운 거리에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내 목소리는요, 제대로 잘 들렸을 리가 없어. 바로 그 시끄러운 거리 속에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밑에 한번 읽어보면 must와 cannot은 추측과 판단의 뜻을 들고 있어서 했음이 틀림없다. 그죠?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cannot은 했을 리가 없다. 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 챙겨가 주시고, 자, 다음에요. 81번. For the accident, both of the drivers should have been more considerate. 자, 여기에서 후회 표현이 또 나왔는데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 자, 경우에라고 읽는다라고 앞서서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에는, 자, 부사 처리를 좀 해주시고, 부사 봅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두 명의 그 운전자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both of the는 두 명의 그 운전자들 되셨죠? 그래서 두 명의 그 운전자들이 should have been 이었어야 하죠. 됐죠? 이었어야 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었어야 하는데 more considerate 좀 더 사려 깊었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지. ჩვ연역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건의 경우에 두 명의 운전자들은요, 좀 더 사려 깊었어야 지금 생각해보니 한다. 되셨죠? 물론 동사는 should부터 bene까지 후의 표현이다.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고, 82번입니다. We have left done those things which we ought not to have done 정도가 되겠죠. 네, 우리는요, 바로 have left가 나왔네요. 야, 여기서는 완료죠. 그래서 했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좀 챙겨가야 할 동사가 있다면 바로 이 leave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leave라는 건 우리가 남겨두다, 떠나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leave는 남겨두다 해석입니다. 또는 놔두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leav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소위 말해 이 leave라는 동사는 지금 O형식 구조로 쓰여 있다라는 걸 좀 챙겨와 주시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목적어을 목적격 보호하게 남겨두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거든요. 목적어을 목적격 보호하게 남겨두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이 목적격 보호 자리 있죠? 여기 자리에 다름 아닌 어떤 분사가 쓰여 있냐? 그쵸? PP 과거 분사가 쓰여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짝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다름 아닌 여기 있는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목적어 나온 뒤에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따라 나와야 되는데 뒤따라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보다 좀 앞선다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네,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보세요. 우리는 남겨두었고 지금도 그런데 그럼 이제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는 거잖아. 목적어 말고. 그래서 여기에 던 보이죠? 얘가 지금 뭐가 된다? 목적격 보호가 된다고요. 되셨죠? 자, 다음에 그런 뒤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뒤따라서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다름 아닌 여기에서 does부터 things까지는 다 뭐다? 그치?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 챙겨와 주셔야 된다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남겨두었고 지금도 그런데 바로 여기서 PP가 나왔으니까 하게가 아니고 되게가 되겠죠. 또는 지게. 그래서 행해지게. 됐습니까? 행해지게 남겨두었답니다. 근데 무엇을요?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을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행해진 채 행해지게 남겨두었다고. 이거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행해지게가 아니고 그쵸. 행해지게 남겨두었다고. 해버렸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끝내버렸다, 행해버렸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역하면은 여기 있는 그냥 left done이 있죠. 얘를 그냥 finish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끝내버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끝내버렸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치가 보이시죠? 이때 위치는 구조 살짝 적어드리면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명사, 위치,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X. 바로 이 구조로 적혀 있다는 걸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위치는 뒤따라서 목적어가 빠져있는,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해석은요, 여기까지 이 위치부터 주어 동사 그 절까지 전체를 앞명사를 꾸며주기식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 하는 앞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주어 이가 동사 하는 앞명사 됐죠? 그래서 형용사절 관계사절이다 챙겨가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 위치부터 결론적으로는 이 done까지가 앞에 있는 things를 꾸미고 그 뒤따라서 이 we가 주어고요. 그런데 ought not to have done, 여기 동사까지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가 타동사이고 그 뒤따라 목적어 없다 까지도 챙겨가 주시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자, 이제 찬찬히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야? 그쵸? ought not to have done, 바로 이 표현인데 이게 살짝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우선은 그쵸,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ought to가 해야 한다 뜻이라면 should의 대용어잖아. 그쵸? 그러면 했어야 한다 정도가 되겠죠?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not이 붙어 있으니까 하지 말았어야 하는 정도로 읽어주신다고.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것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관계사 붙여가지고. 자, 초행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행해진 채 남겨두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우리는 해버렸다는 것이죠. 됐죠? 근데 무엇을 해버렸냐면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이해되시죠? 말았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해버렸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83번입니다. You need not necessarily have attended the meeting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요, need, not, 할 필요가 없다 정도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은 not necessarily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그쵸, 부분부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정도로 뭐 부분부정이다 이런 거 개념들은 나중에 좀 배우고 해석만 좀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거든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지금 완료형이 붙어 있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됐죠? 추정해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은요, 여기서 이 attend의 뜻은 뭐냐면 참석하다 뜻이니까 어디에? 그쵸, 그 회의가 되겠죠. 그 회의에 반드시 참석했을 필요는 없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굳이 네가 안 왔어도 되는데 정도의 표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한다라는 후의 표현이다 정도로만 챙겨와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보고요. She looks so familiar. 누굽니까? 그쵸, 그녀는요 looks so familiar, 굉장히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 친근하게 보이죠. 안면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이죠. I might, 나는 일지도 모르는데. 자, 여기에서 see가 맞냐 have seen이 맞냐가 되겠죠. 전에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지금 판단은 내가 한 것 같은데, 즉 과거에 본 것 같다라고 판단을 지금 해야 되잖아. 됐죠? 그래서 보았을지도 모른다, 즉 have be가 맞죠. 한 시점이 앞서야 됩니다. 얘가 지금 현재라면은 과거에 전에 그녀를 보았을지도 몰라 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그녀는 참으로 익숙하게 보이고 참 안면이 있다. 그래서 나는요, 전에 그녀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되셨죠? 다음에 밑에 거요. 자, must를 쓰게 되면은 했음이 틀림없다. should를 쓰게 되면은 했어야 한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 wash my hands 뭡니까? 자주가 되겠죠. 자, 그런데 봐봐. 느낌 딱 오시죠? 뒤에 하나 더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 뭐에 걸렸냐면은 그쵸, 감기에 걸렸죠. have a cold이라는 건 감기에 걸리다. 됐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했을 때 뭡니까? 후의 표현이 돼야지. 왜요? 나는 자주 내 손을 씻었어야 지금 생각해보니 한다. 씻었어야 한다. 후의 표현이 되잖아. 왜? 그러면은 감기에 안 걸렸겠지, 지금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리 없이 슈드가 맞다 챙겨와 주시고, 다음 C번입니다. Sam cannot이 맞냐 must가 맞냐, 이것도 문맥을 좀 따져야 되는데 두 개 표현은 유사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는 부정해석이고요. 그죠? 얘는 이제 긍정해석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해석은 Sam은요, 했음이 틀림없고 했을 리가 없죠. 뭡니까? 그 테스트, 그 시험에서 떨어졌을 리가 없고, 됐죠? cannot을 쓰는 경우에. 또는 must는요, 떨어졌음에 틀림이 없죠. 다음에 he, 그는 뭐 했냐면은, 자, 그 과거형입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과거에. 이게 일종의 근거라는 거야. 아무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기대해볼 만 하잖아. 그쵸? 걔 진짜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그치 떨어졌을 리가 없죠. 떨어졌을 리가 없다가 됩니다. cannot. 자, 그래서 여기 C번까지 보면 다 맞죠. 다 보고 이번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a loss is the best thing that can happen. It teaches you what you should have done. 정도가 되겠죠. 조금 긴 말이긴 한데 때때로 손실이라는 것. 여기서 손실이라는 건 뭔가 잃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마이너스의 뜻이죠. 부정적인 뜻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한다는 것. 상실이라는 것은 최고의 것이다. 도리어 상실이라는 것, 이 부정적인 것이 최고의 것이 되는데 that can happen. 뭐가 될 수 있냐면 그쵸.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되겠죠. 상실이라는 것이 최선의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한번 읽어보면 it, 무엇은, 그것은 가르쳐준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또는 당신에게 가르쳐주죠.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자, what이 나왔으니까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당신이 했어야 하는 것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느낌 딱 오시죠? 뭡니까? 선생님 느낌 잘 안 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봐봐. 때때로 상실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손실이라는 것, 상실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즉 당신이 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알려준다고요. 됐죠? 우리가 잃어보면요.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소유하고 있다가 잃어버리잖아. 그랬을 때는 후회를 하게 되죠. 됐죠? 우리가 뭘 했어야 하나. 저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되었습니까? 무언가 이 상실감이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어야 되냐 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상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잃어버려도 봐야 돼요. 상실감도 느껴봐야 된다고. 그래야만 내가 반성을 하고 고쳐갈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때때로 이 상실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어찌 보면 가르침이 되겠죠. 그죠? 바로 일어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가르침이 되는데 최고의 가르침이 된다고요. 바로 이 상실감이라는 것이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무엇을 당신이 했어야 하는가. 됐죠? 지금 후회를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